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송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오늘 이 생활기록부 분석은요, 실제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입학사정관이 분석하는가, 그 시뮬레이션화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들이 다 이렇게 거의 한 90%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리는 것과 다음번 수업에 해드리는 것은 잘 익혀두시면 수익을 창출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밴드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은 무료로 학부모님들한테 주시고, 이 정도로 생기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지갑을 여십니다. 왜냐면 또 미리 말씀드려야지 이것에 어떤 듣는 목적이 명쾌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A 교재, B 교재, 그 다음 주교재 이렇게 총 3개인데요. 혹시 3개 다 챙기셨는지요? 혹시 안 챙기셨으면은 지금 저 앞에 있습니다. 챙기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이 아이스 브레이킹 겸해서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교육의 반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범대 대학원을 다닐 때 이 책으로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재미난 게 뭐냐 하면은, 왜 이제 한국의 학부모들은 입시에 열을 올릴까? 그래서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서구의 관점입니다. 서구는 인간의 재능을 보고 결국 아이의 교육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타고난 머리가 중요하다. 이게 서구적 발상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듯이 뭐 금으로 태어난 인간, 은으로 태어난 인간, 곰으로 태어난 인간. 대표적인 게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6세에서 8세 사이에 이미 실업계, 인문계, 예체능계를 정하죠. 그래서 뭐 혹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양은 좀 틀립니다. 이제 공자나 맹자처럼 어떻게 보면 노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결국 고3 때 대학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입시를 실패하면은 머리 탓도 되지만 노력 탓도 되다 보니까 이 2개가 같이 이제 짬뽕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니까 언제 이렇게 되느냐? 미군정기에 바로 서양의 교육이 유입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다? 이 재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생활기록부를 바라보실 때 수학이라는 과목을 교육학적으로 재능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수학 점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셔야만이 이 생기부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서울대 생기부. 서울대는 이 평가 요소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수성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대라든지 외대라든지 이런 6개 대학이 무슨 뭐 인성,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걸 봤는데요. 서울대는 심플합니다. 누가 제일 우수하냐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명은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고요. 한 명은 이제 그 서울대 의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2명의 생기부를 분석하면서 왜 떨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나중에 하시죠. 뭐든지 이게 딱 생기부를 분석해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생기부를 A, B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펼쳐주시고 같이 이제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주 교재는 이 맨 뒷부분 보이시죠? 맨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자, 넘버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요 순서대로 생활기록부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번 하고 나서 메모 좀 하시고 그 다음 체크, 알겠다 모르겠다. 그 다음 이제 2번도 한번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교재에서 뒤에 사전 서류 평가 작업 파악하기. 자, 입학사정관들은 일단 자기가 어떤 특정 학과나 특정 단대를 맡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기전자공학부 원래 맡았다. 그럼 이제 보통 한 300장 서류를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마다 한 1분 내로 다다다다다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생기부 중에 바로 특목고 생기부를 제일 먼저 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일 잘된 생기부를 먼저 보고, 아, 우리 모집 단위에서 제일 세특도 잘 돼 있고 수상도 많은 생기부가 이거구나. 그래서 최상위 생기부를 어떻습니까? 하나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사전 작업이 뭐다? 결국 자, 지원자 풀에서 최상위 생기부.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표현으로 하면 갭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고 하나, 그 다음 특목고 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레벨링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전기전자공학부 중에 얘가 이제 제일 생기부 좋네. 그 다음 이제 페이지도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다? 바로 최상위 생기부를 어떻다? 일반고, 특목고 이렇게 먼저 딱 놓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쫙 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집 단위별로 어떻다? 그 애는 생기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이 복골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생기부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생기부 A, B 중에 우리 A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본자? 바로 딱 한 장 넘기시면은 내가 맡은 학과와 그 다음 이제 진로 희망이 일치하는가 봅니다. 이것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A 생기부 4페이지 딱 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B 생기부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4페이지 똑같이 딱 펴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수는 중단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거냐? A 생기부는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생명공학자, 3학년 때 과학연구원. 자,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뭐다? 정시가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떠올려요. 이걸 딱 보고 이 진로 희망이 딱 바뀌죠. A 생기부 한번 보세요.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생명공학자, 3학년 때 과학연구원 맞죠? 왜 이렇게 브로드하게 적겠어요? 정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보고 얘 정시 안 나오는구나. 딱 눈치채는 거죠. 자, 그런데 B 생기부 한번 보시죠. B 생기부는 어떻습니까? 1학년 때 의학자, 2학년 때 재활의학자, 3학년 때 어떻습니까? 재활의학자. 얘는 정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로 희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일관된 목표. 왜? 정시가 나오니까 나 떨어져도 나 의대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실 때 포인트가 뭐다? 진로 희망을 일관되게 적고 나중에 깜빡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진로 희망에서 읽어낼 거 딱 찾으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뭘 보느냐? 역시 내신을 보겠죠. 근데 이제 내신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교육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생기부의 11페이지 한번 좀 보시죠. 그 다음 이제 B 생기부에 어떻습니까? 1학년 이제 내신이 나오는 자 14페이지 13, 14 이렇게 펼쳐서 양옆으로 모아봐 주십시오. 자, 그럼 입학사정관들은 뭘부터 딱 보느냐? 자, 먼저 A 생기부 딱 보니까요.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세계지리 법과 정치. 세계지리 법과 정치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세계지리 법과 정치. 자, A 생기부의 세계지리 법과 정치. 그렇죠? 1학년 거. 이건 2학년 거고. 네, 2학년. 자, 좀 말이 빠릅니까? 천천히 할까요? 괜찮을까요? 자, 세계지리 법과 정치를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이거 2학년 거. 여기 있고. 자, 세계지리 법과 정치. 자,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좀 빨라요.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맞춰드리고 가요. 자, 동그라미 치면서 떠올리시는 거 있으신 분? 나 이거 떠올렸다. 자, 결론은 뭐다? A 학교는 바로 문과형 학교다. 즉, 문과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1학년 때부터 탐구 선택을 문과를 딱 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이런 거가 뭐냐? 여고가 많습니다. 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는 왜? 한 7대3, 8대2로 문과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딱 에이스를 가르는 게 뭡니까? 탐구 과목. 그럼 이제 그럼 B 학교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B 학교를 한번 보시죠. 우와, 맞네요. 14페이지 딱 보니까 화원, 생원 깔렸죠.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1학년 때 개설 과목, 탐구가 뭐 깔렸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성격이 규정된다. 그럼 벌써 답이 나왔죠. A 학교 1.0 만점 받아도 의대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실수는 안 돼. B 학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 학교 같은 애들이 왔을 때 막 서울대 의대를 가겠습니다. 어쩌라 이렇게 해요.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표현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꺼져라 그렇게 딱. 자, 그러면 이제 교과 편성 1학년 거 보는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그럼 2학년 걸 어떻게 보지? 자, 우리 A 학생 거 2학년 거 한번 볼까요? 자, A 학생 13페이지입니다. 중단 아래쪽에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학생은 어디입니까? 18페이지가 됩니다. B 학생은 18페이지. 자, 양쪽으로 딱 피셨죠? 2학년 거. 자, 그럼 A 학생 보시면 뭐가 이제 눈에 딱 오셔야 되냐면요. 이야, 이렇게 쭉 보니까 자, 미적분 1, 미적분 2 이렇게 있죠. 자, 미적분 2가 어떻습니까? 2학년 2학기 때 개설됐죠. 맞죠? 자, 그럼 옆에 거 한번 보시죠. B. B 보시니까 어때요? B는 보니까 확통, 기백, 미적분이 나오죠. 기하와 벡터를 2학년 2학기 때 벌써 개설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딱 봤을 때 기백이 언제 깔리는가를 봐야 돼. 그러니까 B 학교는 벌써 어떻습니까? 기백이 2학년 2학기 때 깔리는 거고 A 생기부는 기백이 없어요. 미적분 1, 2. 그럼 어떻습니까? 수학이라는 교과로 보면 어디가 우수합니까? B 학교가 우수하죠. 이렇게 보이시죠? 두 개를 비교하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에서 기하 벡터를 언제 개설하느냐가 우수한 고등학교를 가르는 지표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뭘 봐야 되느냐? 심화교과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A 학교 생기부에 보시면 자 14페이지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생명과학 실험 동그라미 과제 연구 동그라미. 자, 어떻습니까? 이건 심화교과라고 해서요. 일반 교과가 있고 심화교과가 있는데 일반부에서 이걸 많이 깔리지 않아요. 근데 이 학교는 어떻습니까? 생물과 과제 연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소논문 쓰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B 학교 봐야 되겠죠. B 학교도 좀 있을까요? 쭉 보니까 자, 뭐가 보입니까? 수학의 바로 고급 수학 1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B 학교 18페이지에 보시면 그 미적분 2 아래쪽에 어떻습니까? 고급 수학이 있다. 고급 수학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다? 심화교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2학년 때 포인트가 뭡니까? 기하 벡터가 언제 들어오느냐? 그 다음 심화교과가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수한 고등학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딱 머릿속에 뭔가 그림 그려지시죠? 이 학교는 이렇다, 저 학교는 저렇다. 이제 막 강론을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학년 때 보시죠. 자, 3학년을 봐야 되겠죠. 자, A 생기부는 18페이지. 자, 그 다음 B 생기부를 보시죠. 자, 쭉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2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다? 3학년 1학기 4시까지 나왔는데요. A 생기부 보니까 기하 벡터 단위수 4단위의 동그라미 쳤어요. 기하 벡터 A 생기부의 단위수 4단위. 그쵸? A 학생은 어떻습니까? 기하 벡터를 4단위 배우고 3학년 1학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B 학생 생기부 한번 보죠. 자, B 학생 생기부 보니까 기하 벡터가 있죠. 2단위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앞부분을 이제 여기 뭐 좀 잘 안 쳐졌는데 결국 A 학생과 B 학생을 비교했을 때 기하 벡터를 배운 단위 시수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학생은 기하 벡터 4단위만 배웠고 B 학생은 어떤 6단위인가 배웠죠. 5단위인가 배웠죠.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시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 이미 이거는 답이 나왔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1분 만에 어떻습니까? 레벨링을 하는 거예요. 더 별거 없어. 이제 뭘 봐요? 이제 뭘 보고. 이제 시수에서 끝났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최상위 생기부, 즉 우수하다라는 것은 바로 수학, 그 다음 심화교과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부차적으로 한번 보자. 왜 봐야 되느냐? 비슷한 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 과목을 몇 개 깔았는가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역순으로 우리 B 생기부 3학년 한번 보시죠. 자, 2 과목 보니까 물투, 화투, 생투 깔았죠. 그쵸? 24페이지 보시면 B 학생입니다. B 학생. 물투, 화투, 생투 깔았어요. 자, 근데 A 학생은 어떻습니까? 화투, 생투 깔았죠. 자, 단위수를 보니까 B 학생은 2단위, 2단위, 2단위에서 6단위. 그 다음 이제 A 학생은 어떻습니까? 4단위, 4단위에서 8단위.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원을 어떻게 깔았을까? 이제 궁금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A 학생이 딱 2학년 거 딱 보니까요. 2학년 때 어떻습니까? 자,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A 학생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보시면 된다. 그러면 보니까 어때요? 물원, 지원, 화원, 생원 다 깔았죠.
원. 그리고 재미난 게 뭡니까? 단위수가 몇 단위다? 2단위.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학 시수만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2 과목 8단위. 그 다음 과학 1 과목 8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6단위가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B 생기만 볼까요? 자, B 생기만 보니까 18페이지인데 2학년 때 보니까 물원, 화원, 생원이 1단이네요. 111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2학기 때도 어떻습니까?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위수를 어떻습니까? 총합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 단위는 몇 단위, 투 단위는 몇 단위. 그래서 총 과학 단위는 몇 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상한 과목 가는 학교보다는 아예 과학을 집중적으로 까는 학교가 훨씬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과탐의 개설 시수로 본다면 A 학교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장군 몽군 게임으로 본다면 이래나 저래나 어떻습니까? 수학, 기하 벡터에서 단위수가 B 학생이 많고 그 다음 벌써 1학년 때 맞죠? 생각나시죠? 생원, 화원 벌써 1학년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B 학교가 훨씬 교과 편성이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의대 생기부를 갖고 온 거는 솔직히 내신 등급은 보실 필요 없잖아요. 거의 다 1등급 아닙니까? 111 아니고 뭐 1212 정도니까. 즉 5, 1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A 학교는 좋은 의대를 가기가 어렵고 B 학교는 좋은 의대를 가기가 유리하다. 이게 바로 교과 편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보실 수 아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왜 기하 벡터가 중요하냐? 수능 범위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능이 이제 수학이 기배까지 가는데 어떤 학교는 6단위까지 배우고 3학년 1학기까지 끝나니까 어때요? 수학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A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학교는 이제 4단위다 보니까 물론 진도야 많이 빼겠죠. 그렇지만 어떻다? 힘들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세특이 어떻게 적혀야 되겠습니까? A 학교는 4단위니까 결국은 진도를 빼야 되니까 뭐 활동 이런 거 적히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기는 빨리 진도를 빼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특을 어떻습니까? 셀프 생기부 쓰는 애들이 있어. 오만 거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진도 빼기 바쁜데. 오히려 B 학교는 뭐 활동 좀 할 수 있어. 그래 6단위니까. 그러니까 세특 쓸 때도 그냥 갖고 와서 뭐 좋은 거 자꾸 써주려고 하시면 안 돼. 그럼 우리 다 망하는 거야. 다 거짓말쟁이 돼. 그러면 B 학생 생기부 보니까 아까 과학 1 어떻습니까? 1단위씩 가죠. 그럼 세특에 뭐라 적겠어요? 뭐 활동 적은 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셀프 생기부구나 이거죠. 일주일에 한 단위 들었는데 진도 빼기 바쁘지. 그럼 무슨 세특이 적히겠어요? 태도만 적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수를 보고 세특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창체를 한번 보죠. 창체. 자, 창체는 뭐냐면 자진봉동이라고 해서 자유활동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A 학생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A는 효문고입니다. 효문고. 노원구 효문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3년 내내 과학 실험 동아리에 들었다는데 야, 어떻게 과학 실험 동아리에 들었냐? 라고 물으니까 과학 선생님이 영재 교육 연수를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대를 넣기 위해서는 과학 실험을 했을 때 가장 입학사정관들이 높은 평가를 한다는 걸 알았대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이 친구 생기부를 보시면 자, 우리가 A 학생을 보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 보시죠. 5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A만 쭉 볼게요. 이제 B는 잠시 놔두고 A만 볼게요. 자, 5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동아리 활동 있죠. 과학 탐구반. 자, 32시간. 그 다음 2학년 때로 넘어갈까요? 자, 2학년 때로 넘어가시면 7페이지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또 과학 탐구반 이렇게 있죠. 거기다가 맨 아래쪽에 보니까 밑에서 둘째 줄 화생방 해놓고 과학 동아리인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실험이 많죠.
불 없이 물 끓이기, 식물에서 DNA 추출하기, 다 실험이죠. 자, 그 다음 이제 9페이지 한 장만 또 넘기시면 또 3학년 때 뭡니까? 동아리 활동이 또 과학 탐구반. 자, 요때 포인트가 뭐냐? 3학년 때 동아리 과학 탐구반에서 선생님이 평가한 걸 밑줄 그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밑줄 그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간쯤에, 중간 아래쪽에 1, 2학년 부원들이 효소 활성 결과를 표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충분한 예비 실험을 통해 원활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실험 수업을 진행함. 여기 밑줄 그어주십시오. 자, 이건 뭐다? 교사 역할 대행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옆에 교사 역할 대행. 경지 올랐어, 애가. 그쵸? 경지 오른 게 딱 느껴집니까? 선생님이 없어도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아래쪽에 한번 보죠. 베르누이 정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 법칙을 적용하고 수차례 실험을 통해,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상적인 환경, 이제 오타죠. 조건과 실험 방법을 고안함. 여기에 별을 펼쳐주십시오. 자, 뭐다? 이제 고안까지 해요. 경지 올랐어.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읽어낼 게 두 가지. 첫 번째, 과학 동아리 선생님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끌고 갔다. 왜? 3년 내내 관찰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중간에 선생님 바뀌면 이렇게 안 적어줘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습니까? 교사 수준으로 인정을 해줬다. 이게 포인트.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B 학생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B 학생은 이걸 한 방에 날립니다. 자, B 학생 9페이지 펴주시죠. 9페이지. 자, 9페이지 2학년. 자, 9페이지 보시면 진로활동이라고 있죠. 9페이지 아래쪽에 진로활동. 거기 첫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자율과학 동아리 고드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청 동아리 예산 지원에 공모하여 받은 예산을 직접 기획하고, 자, 시청 동아리 예산 지원,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자, 돈을 끌어오는 사람하고 그렇죠? 실험을 잘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뛰어납니까? 돈이라니까요. 돈을 끌어와야 후배들도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볼 때 우와, A 멋진데? B 이거 딱 보고 끝? 끝? 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질적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애 어쩌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갔겠지.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것처럼 와, 동아리 활동 좋아. 갑자기 돈을 끌어왔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실 줄 아는 거예요. 야, 그렇다. 인생은 차별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보고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B로 계속 고쳤어. 대단해. 활용 점전을 찍을 때가 왔습니다. 자, 뭐냐? 이제 학생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학생의 특성이 생기부에 보면 또 나와요. 자, 어떻게 찾는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A 학생 한번 보죠. 자, A 학생 딱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5페이지 한번 보시죠. 5페이지. 자, 1학년 때 자유활동입니다. 자, 그냥 이제 자유활동 중간쯤에 한번 볼까요? 학급별 장기 자랑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경험하였으며 갈등 사항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멋진 말 다 적었죠.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친구의 제일 뒤에 10번, 제일 뒤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뒤 페이지. 그래서 뒤 페이지 한 장만 앞에 보시죠. 한 장만 앞에 보시면 이제 2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학년 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두뇌가 명석하여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며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지적 호기심이 충만함. 과제 집착력과 집중력, 인내와 끈기가 남다르고 시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사용. 그 다음, 자,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죠. 플래너를 활용. 네, 플래너를 활용.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학급 일에도 적극적이고 플래너도 사용하고 또 성적도 좋으니까 참 괜찮죠? 여학생입니다. 만나보면 참 내들이 삼고 싶은 그런 친구인데요. 자, 그러면 B 학생은 어떨까? B 학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제 B 학생 궁금해 주실 거예요. 자, 35페이지.
자, B 학생은 35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줄 10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학급 반장으로 성실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반을 원활하게 이끌.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지적 욕구가 강하여 통섭과 융합의 독서를 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즐겁게 생각합니다. 자, 통섭과 융합의 독서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재능과 노력이라는 키워드를 부여한다면 A는 노력입니까? 재능입니까? 노력이죠. B는 어떻습니까? 재능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재능을 뽑아야지. 자, 그럼 한 번 더 검증해볼까요? 진짜 재능일까? 진짜 타고났을까? 자, B 학생 먼저 수상을 봅시다. 수상. 제일 앞으로 오세요. 수상. 자, B 학생 1페이지 딱 보시니까 수리 창의력 대회 2등, 수리적 사고력 신장 대회 1등 이렇게 나오죠. 1학년 때. 그래서 그냥 수학 2개 받았구나. 자, 2페이지 보시죠. 약간 위에 수학 독후감 대회 있죠? 그 다음 이제 중간 아래쪽에 수학 경시 대회 상 받았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떻습니까? 뒤쪽 넘어가 보시니까 자, 수학 경시 대회 상을 받았다. 자, 그러면 A 학생은 이제 비교 기준이 명쾌하죠. 수학 상이 많을까 적을까? 자, B 학생 보십시다. 수상. 자, 1학년 때 보니까 수학이 있습니까? 없다. 2학년 때 있죠. 수리, 과학, 탐구력, 경진대회, 수학고문 3등. 그렇죠? 그 다음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시죠. 3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수학 퀴즈 대회. 그렇죠? 퀴즈래요, 퀴즈. 1등. 자, 어떻습니까? 누가 수학에 대해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까? B가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하는 거예요. 가설을 딱 세우는 거예요. 얘가 타고났구나. 그럼 타고난 걸 뭘로 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의 평가, 그 다음 어떻습니까? 수상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을 어떻습니까? 수상만 갖고 보는 사람들 있죠. 막 여기 보면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하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냥 막 찍히는 거예요. 입에 나오더라고요. 맥락이 없어, 맥락이. 그렇잖아요. 맥락이 있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딱 가설이라는 게 누가 우수하냐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어떻다? 생기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다? 우리가 평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세트를 어떻게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자, B 학생 한번 보죠. B 학생이 이제 수학 세트를 봐야 됩니다. 자, B 학생이 이제 수학 세트 중에 자, 어떤 표현이 있으면 애가 똑똑한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15페이지 한번 보죠.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시면 B 학생입니다. 15페이지. 자, 중간 아래쪽에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1 보시면 수학 1의 셋째 줄 새로운 풀이 방법 동그라미. 그 다음 수학 2 둘째 줄 지수와 로그를 연계하는 풀이 방법 고안. 거기 동그라미.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또 세트를 한번 볼까요? 자, 2학년 때도 넘어갑시다. 19페이지. 자, 19페이지 확통 찾으시죠. 확통. 확률과 통계. 제일 마지막 줄 제가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수학과정을 폭넓게 수용하여 자신만의 사고 영역으로 해법을 창출해 나가는 능력을 지닌. 자, 어때요? 세트를 보시니까 진짜 타고난 애 맞죠? 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 학생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얘는 뭐라고 적었을까? 이제 서로 막 민망해지는 순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학교 수업들이 어떻게 적었을까? 많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12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A 학생 12페이지. 자, 12페이지 보시니까 수학 1. 수학 1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서술형 문항을 푸는 데 있어 깔끔하고 논리적인 풀이로 채점 시 탄성을 자아내게 할 정도로 인상적인. 뭐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B 학생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게 됩니다. 수투 한번 볼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 뛰어난 실력에 겸손하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친구들의 질문에 상냥히 답변해 준대요. 그렇죠. 미소천사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수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자, 그 다음 이제 1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5페이지까지 보고 이제 세트를 이제 그만할게요. 자, 미적분 1 볼까요? 위에서 나타납니다. 항상 바른 자세로 수업에 경청하고, 자, 노력. 그 다음 미적분 2 보시죠. 수업 태도가 바르고 노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는 안 봐도 되죠. 뒷자리에 앉아도 되고 앞자리에 앉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눈은 이제 칠판을 향하고 머리는 딴 거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선생님들께서. 두 개를 딱 비교하는 거 어때요? 아, 이거네. 그럼 교사 추천서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교사 추천서 적는 전략. 자, A 학생은 재능도 있다라는 걸 드러내줘야 돼요. 타고난 머리가 있다는 걸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교사 추천서 적을 때 바보 같은 선생은 어떻게 적는 겁니까? 애 노력한 거 또 적고 있어. 아이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전교 1등 했겠지. 필요 없는 재능을 적어줘야 돼. 그 다음 B 학생은 뭐 있어요? 인성을 적어줘야 돼. 그렇죠? 상냥하고 친절한 건 안 나오죠. 인성을 적어줘. 그러니까 적는 폼트가 딱 달라져요. 그래서 생기부를 결국 어떻다 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교사 순서의 방향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이면 딱 포인트가 되죠. 이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게 우수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수함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본 교재용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저는 뭐 늘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쌤들께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죠. 같이 이제 보는 것도. 자, 실전 서류 평가 순서는 어떻게 된다? 진로 희망 맞죠? 진로 희망.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교육 과정 편성. 그 다음 내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인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교육 과정하고 내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신을 볼 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말로만 설명드리면 1등급을 할 때 100점으로 1등급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생기부를 안 갖고 왔는데 이제 다음에 또 우리 2차 시에 갖고 올게요. 자, 어떤 생기부가 있냐면은 문과인데 서울대 사회과학과를 딱 간 거예요. 얘가 1학년 1학기 때 100점으로 수학 1등급, 2학기 때 100점으로 수학, 2학년 때 또 100점으로 수학 1등급, 3학년 때 1, 2학기 모두 100점으로 수학 1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1등급이라도 뭐 Z 점수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이 몇 개 있는가 카운팅을 하면 돼. 그럼 이해되죠? 그러니까 애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올 1등급 1.0입니다. 한양대 떨어졌습니다. 그래 한양대 당연히 떨어지지. 네가 올 1등급에 올 100으로 한번 해봐. 그럼 절대 안 떨어져. 이렇게 얘기해주고 웃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1등급이라도 100점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서울대에서는 최상위를 가르는 어떻다? 바로미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섹터가 넘어가면 뭡니까? 창체. 창체에서 제가 뭘 봤습니까? 동아리 활동을 봤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과학 실험을 의미 있게 표현했을까요? 학교 기자재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중계동도 어디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공통과학 실험이라고 있지만 실험 안 하죠. 그냥 공통과학 실험 때 선생님이 여기서 뭡니까? 혼자 실험을 해요. 봤지? 끝! 무슨 마술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학 실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과학 실험을 한다는 건 어떻다? 학교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서 포인트는 뭐다? 과학 실험. 인문계의 포인트는 모의 유행. 이렇게. 왜 모의 유행이냐? 솔직히 여기 국어학원이잖아요. 애들 뭐 독서 토론하면 어떻습니까? A4 한 장짜리 집어 던지고 어떻습니까? 생기부 적히고 앉았죠. 그게 무슨 일본서예요. 최소한 뭐 한 8장 이렇게 적어야지. 그럼 뭐 모의 유행을 한다는 건 뭡니까? 토론을 딱 했을 때 A4 한 장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 3장 적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교내 대회라든지 활동이 있다면 어떨까? 이것이 문과에서 우수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는 과학실험, 인문계는 뭐다? 모의유행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아주 심플하게 끝나요. 그 기준으로 딱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류 순서 마지막이 뭡니까? 행동 및 종합 특성을 봤을 때 노력이냐, 재능이냐, 즉 타고났냐, 후천적이냐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딱 정리가 되시죠. 첫 번째 진로 희망하고 지원한 학과가 똑같냐? 그 다음 두 번째 내신을 보기 전에 교과 편성 보고 그 다음 내신을 보라. 그 다음 어떻다? 창체로 딱 넘어갔을 때 동아리 활동을 어떤 성격으로 했냐? 그 다음 마지막에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서 아니면 그 외의 것을 찾으면서 얘가 재능이냐 아니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뭘 봤습니까? 수성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 수상을 제일 마지막에 본지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내가 수상을 보자. 왜? 쭉 맥락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수상을 딱 보. 진짜 그럴까? 한 번 더 검증하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좀 더 본다면 독서까지 보겠죠. 그래서 수상과 독서는 검증에 어떻습니까? 하나의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생기부에서 한 학기의 수상을 하나만 적는다라는 원칙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기부를 어떻습니까?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이제 넘버 3번 교과 편성 이제 이해하셨죠? 자, 교과 편성은 뭐다? 딱 적어주시면 되죠. 기하와 벡터의 개설 시기. 그래서 가로 요시고 수능 과목 가로 닫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진도를 언제 많이 뺄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화 교과. 그렇죠? 심화 교과가 얼마나 많이 개설되어 있는가. 자, 그 다음 내신으로 본 우수성 파악하기 쉽죠? 100점으로 1등급이 몇 개인가. 그 다음 5번 수상 내용으로 본 우수성 파악하기. 이거는 재능인가 노력인가. 그렇죠? 아이러니한 거야. 재능인가 노력인가를 바로 수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보나 안 보나 선생님들께서 A 학생은 노력파니까 무슨 상이 많겠습니까? 영어가 많겠습니까? 수학이 많겠습니까? 영어가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영어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계열 동아리로 본 우수성 바로 과학실험. 자, 그 다음 전공 적합성으로 본 우수성 뭡니까? 진로 희망을 3년 내내 의사로 적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자, 나 진짜 의사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시가 안 나오니까 의사를 벌써 아니잖아요. 과학 연구원 정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돈 되니까 의사 하고 싶다. 오히려 아씨 나 그냥 죽어도 나 의사 할 거야. 이거라도 되면 어떻습니까? 뭐 의지라도 확보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진로 희망을 3년 내내 동일하게 적는 것. 이거는 정말 뭐다? 자신감에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발전 가능성이 뭡니까? 돈 타온 거예요. 돈 타온 거. 예산 편성 이렇게 적으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독서 활동. 이게 왜 생기부 페이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독서 때문에 나요. 독서가 8페이지 정도 차이를 나요. 독서예요. 그래서 독서는 뭐다? 재능과 그렇죠. 노력의 검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선생님 그러면 B 학생은 재능을 타고났는데 노력도 했습니까? 노력도 했죠. 왜? 독서가 바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왜? 독서는 일정 부분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걸 어떻습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그건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A 학생은 정말 B 학생한테 말린 거예요. 노력도 안 해. 재능도 없어. 그렇죠. 안타까운 친구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학생 특성으로 본 우수성이 뭐다? 바로 재능과 노력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입학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테마는 재능이냐 노력이냐.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경희대 입학사정관 보면 경희대 뭐 김진택이 뭐 이런 아저씨가 나와서 뭐 막 설명해. 이게 평가 기준이다. 아니 막말로 우리 서류 평가할 때 CCTV 딱 해놓고요. 한 5분만 그 서류 평가하는 거 CCTV 찍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들한테. 제 말 틀립니까? 뭐 발전 가능성이 뭐 이게 뭐예요? 뭐 무당들 뭐 이거 뭐 매뉴얼을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냥 한 시간이나 한 30분 뭐 좀 그러면 한 5분 어떻게 입학사정관들 생기부 쫙 분석하고 있는 거 CCTV 찍어서 그거 보면은 알잖아. 저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아이러니하게 입학사정관들이 우수성을 파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노력이냐 재능이냐. 그게 서울대에서 서류평가 기준의 핵심입니다. 타고났냐 이거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2페이지 아래쪽에 서류평가를 위한 빠졌네요. 죄송해요. 서류평가를 위한 전형 적합성. 자, 전형 적합성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신, 비교과. 자, 그 다음 비교과 2. 자, 여기 이제 교내 교육과정.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왜? 지식의 확장을 하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과정의 확장 이렇게 적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쉽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바로 교과 전형. 여기까지가 뭐다? 종합 전형. 여기까지가 특기자 전형.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 학종으로 수입을 좀 창출하고 싶다. 그럼 애를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 요렇게 만들면 돼요. 요 부분을 좀 넣어서 종합에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한다? 다음 교육 때 합니다. 다음 교육 때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의 내신이 무엇이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중경 내신 분등 생기부 어떤 정도를 하면은 미니멈 요구치가 있고 그 다음 스펙을 막 쌓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반고라도 평균 2.5, 2.8이 중앙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 2차 교육 때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한두 가지 혹시 궁금하신 거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걸 해주십시오. 네. 저 교수님 그 비학생 18쪽에 네. 그 고급수학 원의 비구구란의 타기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20쪽 보면 겨울 계절제학기를 이수했다고 적혀져 있는데 네네네. 그럼 이런 타기관의 계절제학기가 예. 시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느 정도 의미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박수 한번 주시죠. 오히려 그걸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심화 교과 몇 명 들었는가 봐야 돼요. 자, 볼까요? 우리 18페이지 보니까 여기 보급 수학 몇 명 들었습니까? 12명 들었죠. 이 학교 에이스는 몇 명이다? 12명. 그 외는 다 뭐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 기관에서 듣거나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는 인원수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에이스가 몇 명이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그 지역마다 좀 달라가지고요. 클러스터 제도라고 해서 다른 고등학교에서 듣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대학에서 개설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서울 요거가요. 서울여자대학교하고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과학실험을 서울여대에서 실험을 하고 2학점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포인트보다는 인원수입니다. 즉 심화교과를 전교생이 다 듣게 하느냐 계열별로 아니면 에이스만 듣게 하느냐 그게 포인트.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명은 2단위가 다른 애들보다 더 많아. 그럼 13명째부터는 2단위가 비어. 그럼 에이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아주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또 네. A학교는 수험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B학교는 어디에 있는 어느 정도의 학교예요? 예, 박수 한 번만 해주시죠. 이야,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냥 지역만, 선생님 생각에. 그냥 지역만, 뭐 서울이다, 경기도다, 뭐 이런 것만. 집값이 비싼 지역 같은데. 어디? 강남? 집값이 비싼 지역 아닐까요? 아, 집값이 비싼 지역.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이거 일부러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여수입니다. 여수 밤바다. 이제 오늘 가시면 이제 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수 밤바다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생기부 중에 GIST라는 게 있습니다. GIST. 자 한번 쭉 보시면서 GIST가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GIST는 광주 가게 되죠. 자,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자, 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9페이지 맨 위에. 자, 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GIST 과학스쿨. 자, GIST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서울은 아니겠죠, 설마? 뭐 광주가 내려갑니까? 여수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수 한영고인데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라는 건 뭐냐면 모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교육자적 교장. 그런 사람들이 A 학교예요. 그런데 B 학교는 뭐다? 경영자적 교장입니다. 서울대를 많이 자. 서울대를 많이 자. 그냥 그게 목표인 거죠. 그러면 서울대를 많이 넣자라는 게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B 학생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제 기하와 벡터 보시면 얘가 1등급을 몇 점으로 놨습니까? 원점수. 100점이죠. 맞잖아요. 기하 벡터 2학년 2학기. 예. 평균이 몇 점입니까? 41점입니다. 자, 그럼 느껴지시는 게 있죠. 그렇구나. 왜? 위에 이제 옆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통은 45점. 그 다음 미적분원은 1학기 때 45점. 이게 41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운 문제를 좀 줘서 너무 민망하잖아요. 근데 여기 여수 한양고는 서울대를 아주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야. 초창기에는 평균 23점. 수학이 다 바닥인 거야, 애들이. 왜? 최상위 애들만 사는 학교니까. 근데 또 선생님들이 머리를 잘 썼어. 수행평가 비율을 높였어.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좀 돼.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이 40점인데 거기다 수행이 높죠. 다른 애들은 거의 어떻습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수행평가 비율이 뭐냐는 거를 학교 프로파일에서 확인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나만 광고하고 마칠게요. 생기부 로직 30이라고 쌤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걸 개발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들으라 하면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표님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하고 24일 한 번 더 해요. 그때는 중경외시 동거통수를 어떻게 판별하는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딱 들어보시면 그러면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